네, 이번 사태에서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던 친윤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그 배후 세력에 불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순한 사람이요? 불순한 세력 다 대충 짐작하시잖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겨냥하는 거예요. 인유한 혁신위원회부터 시도되는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인위적 물갈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대통령께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공개석상에서 칭찬했잖아요. 본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힘을 받으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가까운 분이라는 건 다 알고 오히려 인유한 위원장도 그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모님하고 길길이 사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 영남 중진들, 정통 보수들은 김한길 위원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분이 과연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국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TK 정서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둘러싸다 보니까 대통령 현실 판단을 못 해버린 거거든요. 강서 보궐선거 밖에서 다 알잖아요. 이거 참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후보를 내보내고 강서 보궐선거 딱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이 김한길 그분을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당신 말이 맞았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 이제 그분인 거예요. 우리 밖으로 뺐고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좀 공격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가 좀 시작된 거죠. 한때 김한길 위원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지금 누구 그러셨어요? 최측근을 인정하시고 처음 봐요. 2012년도 5월달 그 전당대회 때 이해찬 대표, 김한길 대표 전대회 붙을 때 제가 김한길 대표의 거의 유일한 공개 지지자였어요. 제가 비서실장 겸 대변인을 했었어요. 그럼 같이 건너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분이 그때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 된 다음에 제가 김한길 대표 추천으로 이해찬 당대표 모시는 당 수석 대변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었고요. 다만 그분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창당 전문가시에요. 창당 전문가시고 지금 여야에서 당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실 겁니다. 2015, 16년도 변화 바뀔 때 안철수 의원 또 박지원 의원과 함께 탈당했거든요. 예. 탈당해갖고 만든 당이 국민의당이었고 국민의당이 2016년도 총선에서 상당적인 성과를 냈죠. 저는 김한길 위원장의 그 계획이 창당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변화를 줘야만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하면 당연히 현 체제를 좀 무너뜨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또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그런 신진 인사들로 윤석열 당호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한길 위원장의 행보는 대통령실의 특정 비서관과 연결된 사람들이 비선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지금은 비선이 김한길 위원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국민의힘 안에 있다는 건가요? 너무 많죠. 오히려 김한길 위원장이 와서 국민의힘을 접수하려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중재인들이 김기현 대표 사퇴를 처음에 앞서 촉구하고 나서자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윤 초선 의원들이 내부 총질이다. 온돌방 중진이다. 자살 특공대 퇴출 대상자 이런 날선 비판을 하다가 다시 또 잠잠해졌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 잘못 파악한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지지율 2%짜리 대표예요. 대표가 될 수 없는 분인데 무리해서 대통령실에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유승민 제꼈고 그다음에 뭡니까 안철수 나경원, 제끼고 안철수. 나경원 제끼고 다 해서 판 깔아져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 자기 스스로 올라온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김장연대고 김장체제잖아요. 네. 그중에 한 축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그럼 너는 왜 남아있니?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말대로 뭐라고 약속했느냐.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지금 봐라. 절반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태도가 불분명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 편인가? 그러니까 어디가 윤심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그랬거든. 나경원 딱 내칠 때는 딱 뻔했거든. 그러니까 윤심이 딱 있다 그러니까 47명이 연판 쫙딱 돌렸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 파악 좀 덜 된 사람들이 11명 정도가 나서가지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장재원 의원이 빠져버리니까 좀 황당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음에 오히려 대통령실의 의지 중에 장재원 의원이 딱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닌가? 인유한 혁신이 얘기가 맞았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굉장히 몸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 초선 의원이 그 절반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고 서병수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공격했을 때 지원 사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장재원 의원 사퇴한 이후에 잠잠해요. 지금 눈치를 보는 거죠. 어떻게 된 과연 이게 대통령 뜻이 뭐냐? 네. 이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양남 초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양남 초선? 영남, 강남 초선이라고 해서 양남 초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의 지금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그 방향을 보면 아마 그게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중근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뵌 이래로 코미디. 양남 초선 의원들 혼내실 때 가장 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47명 있잖아요. 47명 리스트 있잖아요. 그때 연판장 돌린 네. 사람들. 이게 딱 공천에서 배제 리스트거든요. 딱. 딱 좋습니다.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요게 딱 리스트로 이용하면은 당이 혁신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하자마자 그 사납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닫았다가 표현 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정말 고민해서 생각해서 내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도 그 의견을 고수할 정도로의 주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의 뜻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친명 강성들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헌법 정신은 누군가의 눈치 보지 말고 어느 패거리의 일원으로서만 따라다니지 말고 당신 하나하나의 생각으로 고민을 해서 나라의 운명에 기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진 교수님이 이거를 나중에 중요한 자료로 써야 된다는 것에 저는 사실 공감해요. 이거 굉장히 공감하신다고요? 인증이에요. 인증. 나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 존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은 대표 교체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 촉박합니다. 아다르고 지금, 어다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나는 이걸 반대합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내부의 적이다. 내부 총질한다. 엑스맨이다. 내부의 적이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줄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줄을 딱 섰는데 문을 딱 열는데 꽝이고 저쪽에서 대통령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잘못 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삐죽삐죽 하면서 이렇게 오겠죠. 저도 늘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내 다수파들, 주류들 여기를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 근데 늘 고민하다 저는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사실 아주 없었어요. 옛날 원내대표 때 따라간 적이 사실 아주 없었어요. 옛날 원내대표 때 9표 받으신 적. 그렇죠. 주를 따라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 아니, 저는 뭐 초선 때도. 지금 친명 좌장께서 지금은 제가 그러죠. 친명 좌장이 아니다.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책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세 세번 번 부인하면. 부인해요. 측근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기 거예요. 십자가 달리십니다. 아니 저는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그 의사결정 그 과정에 들어가 있지 제가 알기로는 않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거 할 때는 항상 껴 계시던데. 단식할 때 옆에서 얘기하셨다면서요. 단식할 때 옆에 잠시 앉았을 뿐이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초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당내 뭐 친노 의원들이 형성됐지만 한 번도 그걸 따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같이 많이 하자 그랬습니다. 모임도 같이 하자 그러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 지도부
뭐 당 대표 되시고 대통령 될 때도 전 따라가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전에 또 당내 비주류라고 했었지만 비주류 많은 분들이 탈당할 때 또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난 따라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제 얘기지만은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적 책임감, 그런 공적 마인드를 갖고서 오직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그런 처음 의원할 때 초심,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기현 전 대표의 뒤를 이어 권한 대행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당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골라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러면 인사하고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갖고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다 사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줘야만 새롭게 지도 체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물론 비대위원장을 이제 초빙해야 되는데 되게 당내 인사들이 맡아온 경우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되게 외부에서 여당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뭐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맡아왔었죠. 네. 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